사정하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동의서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동의함에 체크를 하시고 서명을 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병원, 의사, 또 의료자문 업체에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용 목적은 진료비 심사, 또 의료심사 및 자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치의가 암이라고 해서 진단서를 내줬는데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해서 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또 비단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후유장애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입원 치료에 대해서 질병 치료의 직접 목적의 입원 치료인지, 또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가 적정한 치료 기간인지에 대해서도 의료 자문을 받아서 보험금 심사를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하반기에 보험회사가 이 의료 자문을 실시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 지급한 경우가 생명보험의 경우는 55%, 손해보험의 경우는 31%에 해당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의료자문 회신서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회신서를 보면 보험회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의료자문을 시행한 병원과 의사 이름이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료법에 보게 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의사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서류만 가지고 소견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또 자문병원과 자문의사를 공개했을 때 피보험자의 항의가 빗발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문을 시행한 병원, 의사 이름을 꼭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고,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인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을 공개하고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의료자문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삼지 말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의료자문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 내부 검토 자료일 뿐입니다. 자문 결과가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문 결과가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는 제3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이 의료자문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금감원에서도 의료자문은 보험회사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지 이를 부지급 근거로 삼지 말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3의료기관 의사를 선정할 때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를 배제를 하고, 동시감정을 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 및 각종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요청을 하십시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보험회사 자문의사를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K손해보험에서는 모 교수님께 1년에 1200건에 달하는 자문을 의뢰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서 의료 자문 비용을 30만 원으로 가져가면 1년에 3억 6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자문료로 교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교수님들이 동시 감정을 한다고 하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보험회사 자문의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 감정을 하게 되면 교수님께 혹시 해당 보험회사 자문의사를 맡고 계십니까? 자문의사라고 하면 저는 이 동시 감정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병원, 다른 교수님을 지정해서 동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하셔야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료자문에 대한 폐해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의료자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